제49포인트의 특수배서입니다. 이 특수배서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종래에는 이제 하나씩 문제가 출제되고 이랬었는데요. 우리가 한 20년도부터는 21년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거의 뭐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24년도에도 이제 우리가 어음수표가 이제 마지막인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조문 중심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조문 중심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요거는 이제 배서,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1항은 이제 무담보 배서입니다. 배서에는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그죠? 무담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반대 문구가 무담보를 기재한다는 거죠. 나는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 않겠다. 무담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면 인수와 담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표와 약속음의 경우는 이제 인수제도가 없으니까 지급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무담보 배서고요. 그 다음에 배서인은 자기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배서 금지 배서가 되는 거죠. 이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배서 금지 어미나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성이 박탈된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틀리는 거죠. 배서 금지 배서의 경우는 배서인이 하기 때문에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고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그래서 배서인은 자기의 그 후자인 피배서인, 바로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적 책임을 지고 피배서인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배서인은 자기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 담보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배서인의 피배서인에 대해서 담보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시험에서 나왔을 때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 담보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가끔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설명한 걸 보겠습니다. 무담보배서요. 반대 문구는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문구고요. 수표의 약속어음은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서금지 배서입니다. 배서인은 자기 피배서인에게만 책임을 진다.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으므로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할 수 있다.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에 피배서인에 대해서 담보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피배서인의 피배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이제 추심이인 배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심이인 배서라고 하는 것은 배서인이 추심을 받아달라, 돈만 받아달라고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서인으로부터 추심이인 배서가 이루어지면 피배서인에게 권리 이전적 효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도 안 생기는 거죠. 단지 피배서인은 뭘 합니까? 어음상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중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원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리인으로서 자격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배서인에 대해서 담보권을 그죠 상한 청구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배서인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 할 수 있다. 추심위임 배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해소하기 위해서, 추심하기 위해서, 대리를 위해서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이제 공연한 추심위임 배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어음 채무자는 이제 소진이 이제 있고, 그 외에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는 배서인이 형식상 실질상 권리자니까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는 피배서인, 그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아니면 피배서인, 소지인이 피배서인이잖아.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해서 주어진 대리권, 추심 위의 대리권은 그 대리를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체적으로 이 무능력자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로 봐야 되는 어떤 경우이긴 하지만 조문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맞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그죠?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공연한 추심이인 배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다. 대리인으로서 자격 수여적 효력만 있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도 없고 인적 항변도 절단되지 아니하고 선의 취득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소진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어음 채무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피배 요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 항은 이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수진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는 수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기억해 두고요. 다음에 이제 19조 입질배서입니다. 입질배서는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배서이긴 한데 권리 이전적 효력은 당연히 생기지 않고, 그죠? 권리 이전적 효력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자격수여적 효력은 생기는데 담보적 질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적 효력도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배서인에 대해서 이제 담보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거기 이제 단수설적 견해입니다.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원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질권 설정을 위한 배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소지인은 우리가 양도 배서할 수 없고 권리 이전적 효력이 생기는 양도 배서할 수 없고 입질 배서할 수 없고 추심 이임 배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효력만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해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입질 배서의 경우도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그래서 소진이 그 채무자를 해칠 것을 알고 엄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입질 배서에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없고 질권자로서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으며 담보적 효력은 단순히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적 항변이 절단되고 악의 항변이 인정이 된다. 어음에 배세한 내용 중에 담보하기 위해서 문구가 있으면 우리가 입질 배서가 되는 거죠. 소지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 효력만 있다.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입질 배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한 후 배서입니다. 기한 후 배서, 만기 후의 배서는 정상적인 배서이기 때문에 만기 전의 배서와 마찬가지로 권리 이전적 효력, 자격 소유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생기는데 지급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그죠? 지급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또는 배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가 그죠?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 요거게 이제 우리가 뭐냐? 요거를 우리는 기한후 배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를 적지 아니하지 않은 배선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후에는 그죠? 아닙니다.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선은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틀리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고요.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한후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고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이전된다. 담보적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지명채권 양도 효력으로만 효력이 생기니까 의사표시로 인적 항명도 절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정상적인 배서다라고 하는 거죠. 수표에 배서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양도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배서금지 어음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김영식, 지식, 요건 이제 수표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는 거예요. 배서금지 수표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배서금지 어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영식, 지식, 수표의 경우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된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 배서의 어음의 차이, 이건 다 설명했던 건데 잠깐 보면요. 배서인이 담보 책임이 불인정된다는 거죠.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서인은 지급담보 책임만 부담하고 인수담보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인에 대한 어떤 배서는 영수증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죠. 효력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지급인이 한 배서는 영수증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입질 배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카톡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카톡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다시 여러 번 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거든요. 카톡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약에 카톡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